중국, 미국산 LNG 수입 중단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충격. 중국, 미국산 LNG 수입 24억 달러 규모 전격 중단. 2025년 3월 중국은 연간 24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을 전격 중단한다고 예고 없이 발표했다. 이 결정은 한 달 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퍼센트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로 널리 해석된다. 2024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연간 9,100만 톤 이상을 생산한 미국은 갑작스럽게 두 번째로 큰 시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신속히 LNG 수입선을 유럽으로 전환했다. 이는 미국산 관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자 러시아 에너지 대체 공급원을 절실히 찾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정말 갑작스러운 결별이 아닐 수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십억 달러 규모로 거래하던 양국이었는데 갑자기 구독 취소 버튼을 누르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번에는 미국이 쿠폰이라도 던져줘야 화해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상천외한 추측을 남겨보세요. 과연 중국의 다음 에너지 파트너는 누가 될까요? 유럽, 중국의 새로운 LNG 목적지가 되다 미국이 시장에서 밀려나자마자 유럽은 중국 LNG 수출의 주요 목적지로 급부상했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보다 저렴한 아시아산 LNG를 활용하기 위해 수입 전략을 조정했다. 유럽연합은 저장소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항만 인프라를 확장하며 에너지 이송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유럽은 중국발 LNG 수입 증가를 반갑게 맞이했다. 반면 미국은 유럽 내 시장 점유율, 협력 관계, 협상력을 눈앞에서 잃어가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 지역은 원래 미국의 팬데믹 이후와 에너지 위기 이후 전략의 핵심 축이었는데 말이다. 호주가 나선다. 중국과 15억 달러 규모 LNG 계약 체결 미국 LNG 산업이 흔들리는 사이 호주는 조용히 중국의 대표 에너지 대기업인 차이나 리소시스 가스와 15억 달러 규모의 LNG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2027년부터 15년간 매년 60만 톤의 LNG를 공급하게 된다. 호주산 LNG는 미국산보다 20% 저렴할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더 가까워 중국까지 도달하는 데 10일이나 빠르다. 우드사이드 에너지와 체결한 이 계약은 단순한 상업적 성과를 넘어선 지정학적 선언과도 같다.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호주가 이제 중국의 주력 에너지 파트너로 부상한 것이다. 중국의 에너지 독립 전략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인구 14억 4천만 명의 중국은 LNG를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에 놓고 있다. 2019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베이징은 미국산 LNG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왔다. 전체 수입량 중 약 20%를 차지하던 미국산 LNG는 2024년에는 5.4%까지 줄어들었다. 그 대신 중국은 카타르,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가동 예정인 동아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에 투자하고 호주와는 LNG 및 핵심 광물 분야에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정 공급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후폭풍, 미국 LNG 산업, 중대한 전환점 맞다 수입 중단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매년 약 40만 톤의 LNG를 중국에 수출하며 24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제 미국의 LNG 터미널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쌓이고 계약이 취소되며 운송 비용은 급등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공급국이자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주요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 수십억 달러 규모 산업의 혼란은 미국 LNG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촉발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세계 에너지 질서가 가격과 지정학이 동등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의 에너지 전환. 중국을 받아들이고 미국 무역 정책을 우회하다. 미국이 밀려나는 사이 중국이 진입하다 미국이 캐나다산 석유 및 가스 수입에 셔트 관세를 제한한 후 중국은 조용히 캐나다 에너지 산업의 중심부로 진입했다. 하루 80만 배럴 정제 능력을 갖춘 중국의 주요 정유회사 롱성 페트로케미컬이 캘거리 사무소를 신속히 개설했다. 이어 캐나다의 에너지 대기업 선코어와 원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으로의 선적은 2024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쉐브론, 쉘, BP, 코노코필립스 등 다른 주요 기업들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FOB, 선적지, 인도 조건, 계약을 선택함으로써 목적지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강화된다. TMX 프로젝트, 캐나다 에너지 지형을 뒤바꾸다 전환점은 2024년 초 트랜스 마운틴 확장, TMX 프로젝트의 완공으로 찾아왔다. 거의 1200km에 이르는 이 파이프라인은 캐나다의 수출 능력을 하루 30만 배럴에서 89만 배럴로 3배 증가시켰으며 처음으로 미국을 거치지 않고 태평양 항구로 직접 도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중국, 일본, 한국 등 중진류에 최적화된 정유시설을 가진 국가들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캐나다산 원유의 95%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었기에 오타와는 워싱턴의 정책 변화에 취약한 입장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캐나다. 수동적 수출국에서 글로벌 경쟁자로 미국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캐나다는 신속히 대응에 나섰고 좀 이어성 첨단의 GAI 본쇼맵 조고이엇 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중 50억 달러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할당됐다. 캐나다 기업들은 기다리지 않았다. TMX가 가동되자마자 롱성은 석유뿐 아니라 LNG의 전략적 구매자로 부상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키티마잇에 위치한 LNG 캐나다 프로젝트는 쉘, 페트로차이나, 미쓰비시가 후원하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LNG 수출은 2025년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아시아로 가는 직접 경로가 열리게 된다. 캐나다는 더 이상 미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제는 세계 에너지 흐름을 주도하며 진정한 글로벌 에너지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혼란, 경제적 혼돈과 세계 질서의 변화. 관세 충격, 강경 발언에서 예측 불가능한 정책까지.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은 물론 이후 선거 유세에서도 관세를 강력한 경제 무기로 내세웠다. 이는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고 외국 경쟁국을 응징하며 잃어버린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는 관세를 애국적 의무로 포장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되살릴 것이라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이 시행되자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가까운 무역 파트너까지 겨냥한 조치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미국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며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 지출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몇 달 만에 경기 침체 우려는 소문에서 헤드라인 뉴스로 바뀌었다. 트럼프의 일관성 없는 관세 전략은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 하루는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날 여론이나 시장 반발에 밀려 철회했다가 다시 아무 예고 없이 재개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변덕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기업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연료비가 치솟았으며 생필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미 정체된 임금에 허덕이던 일반 가게는 더욱 큰 압박을 받게 되었다. 풍자적 비판. 존 스튜어트와 조시 존슨, 혼란을 조롱하다. 대중의 분노는 날카로운 풍자를 통해 확산되었다. 존 스튜어트와 조시 존슨 같은 코미디언들은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무역 정책을 유머로 꼬집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들은 이 조치들이 화려하게 발표된 후 여론이나 시장 반응에 따라 조용히 철회되고
또 다시 갑작스레 부활하는 무한 루프를 비꼬았다. 특히 조시 존스는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더 비싸진 것뿐 이라는 촌철살인의 발언으로 전국적인 공감을 얻었다. 풍자를 통해 이들은 중대한 현실을 강조했다.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정책 방향의 부재는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전국적인 경제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사실이다. 관세 충격, 강경 발언에서 예측 불가능한 정책까지.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은 물론 이후 선거 유세에서도 관세를 강력한 경제 무기로 내세웠다. 이는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고 외국 경쟁국을 응징하며 잃어버린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는 관세를 애국적 의무로 포장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되살릴 것이라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이 시행되자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가까운 무역 파트너까지 겨냥한 조치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미국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며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 지출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몇 달 만에 경기 침체 우려는 소문에서 헤드라인 뉴스로 바뀌었다. 트럼프의 일관성 없는 관세 전략은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 하루는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날 여론이나 시장 반발에 밀려 철회했다가 다시 아무 예고 없이 재개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변덕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기업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연료비가 치솟았으며 생필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미 정체된 임금에 허덕이던 일반 가게는 더욱 큰 압박을 받게 되었다. 브릭스, 달러에 도전하다. 새로운 세계 금융 질서. 브릭스 확대, 지정학적 강대국의 등장. 2023년까지 브릭스 비이리스 연합. 원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은 역사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 동맹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UAE, 에티오피아, 쿠바 등 4개국을 새롭게 받아들이며 그 세력을 확장했다. 이러한 중요한 확대는 브릭스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다양화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력도 크게 강화시켰다. 확장된 브릭스는 이제 전 세계 GDP의 36.7%를 차지하며 G7 세비 3%를 넘어섰다. 이 변화는 국제 경제에서의 새로운 힘의 균형을 의미하며 브릭스가 단순한 신흥 시장 연합을 넘어 글로벌 무역 구조를 재정의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 세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카잔에서 열린 결정적인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획기적인 제안을 선보이며 중심 무대에 섰다. 그것은 바로 브릭스 통합 통화의 시제품이었다. 이 새로운 통화는 기존의 법정 화폐와 달리 금으로 뒷받침되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거래 수단으로 설계되었으며 회원국 간 국경을 초월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다. 그 목표는 명확하다. 미국 달러에 대한 세계적인 의존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것이다. 귀금속 기반과 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브릭스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반응,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지도 아래 명백한 적대감으로 대응했다. 트럼프는 브릭스의 계획을 미국의 금융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며 달러 기반 시스템에서 이탈하려는 브릭스 회원국에 대해 최대 배보 50%에 달하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대체 금융 질서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정당화하며 달러를 포기하면 미국의 무역 수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인플레이션 통제 노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공격적인 발언은 워싱턴 내부에서 달러의 오랜 기축통화 지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 에너지 시장에서 달러의 쇠퇴 이러한 통화 전환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다. 2023년 말까지 전 세계 원유 거래의 약 20%가 이미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되고 있었다. 이는 국제 무역 관행의 변화 흐름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특히 브릭스에 쿠바가 포함된 것은 상징적인 순간으로 주목된다. 미국 주도의 제재와 경제적 고립을 수십 년 동안 겪은 쿠바는 이제 글로벌 경제 체제로 재편입되었으며 브릭스 개발 자금과 우호적인 무역 협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 달러 결제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자유는 쿠바뿐 아니라 달러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다극화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 권력 구도는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고, 캐나다는 강력한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브릭스는 달러에서 독립된 금융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불안정한 관세 정책에 집착하고 내부 경제 문제에 직면한 워싱턴과 달리 세계는 새로운 무역, 에너지, 금융연합과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 권력 재편의 영구적인 흐름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변화일까? 어느 쪽이든 이 세계적 경쟁의 다음 장은 이미 쓰이고 있다.